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이시타 항공에 대해서 오늘은 10대 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여러 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요. 자, 이시타 항공은 어떻게 올해를 잘 보내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시타 항공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시타 항공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타 항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시타 항공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시타 항공의 첫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제가 손꼽은 것은요, 뭐니 해도 창립 10주년을 맞았던 그런 기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2007년 10월 26일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주년이 벌써 맞이하였습니다. 자,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국민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10년의 노력을 아낌없이 달려왔는데요. 자, 이시타 항공은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엄청난 발전을 하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대형 항공사의 견주어도 어긋남이 없는 안전성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시타 항공은 10주년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시타 항공이 어떻게 대중화를 선도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국민항공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는요, 1,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6년 11월에요, 2,000만 명이라는 500만 명이 벌써 승객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2009년 2월에는 2대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17년에는 총 17대의 항공기로 3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항 노선이 국내선 3개 노선과 동남아 노선 2개 노선으로 시작한 이시타 항공이 이제는 현재 국내선 5개 노선과 함께 일본 7개 노선, 그리고 중국은 청주 옌지 노선의 노선 1개 노선과 동남아 노선 12개 노선, 그리고 인천 사이판 대양주 노선 1개 노선을 포함해서 현재 국제선으로는 21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시타 항공은요, 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10주년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한 도약하는 항공사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국민항공사. 계속해서 보여지는 아마 글자가 보일 텐데요. 바로 글로벌 아니면 국민이라는 항공사, 이런 단어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핵심 가치, 그다음에 미션, 그리고 경영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시타 항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밸류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핵심 가치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비행 안전 부분, 고객 감동 부분, 그리고 저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핵심 가치를 통해서 글로벌 국민항공사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시타 항공의 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임무를 말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미션이지요. 자, 행복 주고 사랑받는 국민항공사, 그리고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선사하는 그런 이시타 항공이 되겠다는 것이 또한 이시타 항공의 미션이고요.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주요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션은 꼭 기억하셨다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시타 항공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잘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시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미션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영 이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객과 함께한다. 그리고 최고를 추구한다.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짜릿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이시타 항공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주고 사랑받는 국민항공사.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항공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나와 있죠. 네, 바로 저비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선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시타 항공의 의지이니까 이런 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빼먹을 수 없는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의 미션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 이스타항공은요, 새로운 슬로건을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이었는데요. 자, 이런 슬로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어로 되어 있는 영문 슬로건이 있고요. 예, 국어로 되어 있는 국문 슬로건 이렇게 두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직원에게 또 사내 슬로건을 공모해서 직원들이 바로 직원들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또한 선정된 그런 공모전 슬로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My Star is the Jet이 예, 영문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문 슬로건으로는 기분 좋은 만남, 예,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문 이름과 영문으로 된 것과 또한 국문으로 된 슬로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 영문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살펴보았더니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처럼 예, 고객들이 품고 있는 꿈과 설레임 가득한 예, 시작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My Star라는 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y Star is the Jet이 영어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렘을 안고 시작하는 여행의 시작을 다른 항공사가 아닌 이스타항공과의 만남으로 연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 기분 좋은 만남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항공사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고객과의 기분 좋은 인연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예,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새로운 공식 기념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창립 10주년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스타항공의 첫 번째 뉴스로 예, 꼽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 예, 최종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상의 안전 운항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던 것이 바로 이 10주년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뉴스로 최종구 대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상직 회장님이 이제 이스타항공의 회장으로 계시는데 자, 2017년 4월 3일부로 예, 최종구 부사장이 선임 대표이사로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구 대표가 이스타항공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자, 이분은 2013년 2월부터 이스타항공의 부사장으로 계셨고요. 또한 이렇게 이스타항공의 자회사인 공항 여객 서비스를 맡고 있는 업체가 바로 있습니다. 이스타포트라는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구 대표가 이제 이스타항공의 사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스타포트 자회사를 계속해서 잘 이끌었던 만큼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타포트가 굉장히 지상직으로서 이스타항공의 또한 가장 중요한 지상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서도 잘 맡으셔서 잘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또한 책임지고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점까지 직접 다니면서 적극적인 현장 경영을 실시하였고요.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존중하는 상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10주년을 맞이한 이스타항공이 이제는 10주년이 아니라 미래의 또 10주년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기존의 업무 경험과 다양한 대외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예, 창립 10주년뿐만 아니라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다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외 다른 항공사와의 동맹도 강화해서 더 큰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매출 5천억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나중에 보면 또 알겠지만 이스타항공이 티웨이 항공이랑 국내 항공사로서도 예, 공동운항도 하고 있었고요. 또한 다른 또 항공 동맹체를 연결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타항공의 세 번째 뉴스로 저는 꼽아본 것이 바로 신규 취향지입니다. 사실 어느 항공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규 취향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취향지가 많이 생기는 것만큼 자, 항공사가 발달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증거일 텐데요. 자, 국내 항공사 중에서도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신규 취향지를 또한 확보하고 또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하거나 또한 이제 이스타항공 승무원이 되거나 지상직이거나 일반직으로 시험 보실 때도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그래서 올해 어디를 취향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자, 올해 6월 14일 날 인천에서 다낭을 또 신규 취향을 했습니다. 자, 다낭이 어디 있는 곳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바로 베트남입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률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베트남에 전 세계인들이 와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업을 많이 만들기도 해서 이렇게 베트남을 많이 취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또한 이스타항공도 뒤지지 않고 새롭게 신규 취향지로 베트남의 다낭을 이제 취향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하노이, 수도인 하노이뿐만 아니라 다낭까지 운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라는 얼라이언스, 자, 세계 최초로 이스타항공이 포함된 세계 최초 LCC 항공 동맹체가 바로 유플라이라는 것인데요. 자, 유플라이를 통해서 인천에서 홍콩, 그리고 홍콩에서 나트랑까지 취향할 수 있는 인터라인 노선까지 연결함으로 인해서 베트남은 총 3개 노선이나 취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낭은요. 어떻게 보면 하노이 같은 수도는 비즈니스 고객이거나 아니면 뭐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낭은 관광이나 휴양지가 함께 결합된 곳이라서 또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다낭을 한번 꼭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낭을 취향한 이스타항공은요. 7월 1일부로 인천에서 일본 삿포로 노선까지도 취향을 하였습니다. 자, 인천에서 계속 가는 노선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 삿포로 노선을 취향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타항공은 중국 노선을 최다 노선으로 가고 있었던 LCC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항공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은 청주에서 옌지 노선 1개 구간만 정규 취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요, 부정기 편으로도 굉장히 많은 노선을 이스타항공이 취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중국 노선에 대해서 멈추고 있고요. 또한 아직은 정확한 정규 노선이 편성될 것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인지도 몰라도 사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 노선에 적극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인천에서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인 삿포로를 노선을 취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삿포로는 혹시 어떤 도시를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삿포로는 사실 일본 북단에 위치하면서 여름에는 라벤더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골프를 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골프 고객들이 골프를 치는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겨울은요. 눈 축제를 많이 알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눈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있던 삿포로일 텐데요. 눈 축제와 함께 맥주가 또 유명해서 이쪽 삿포로는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은요.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도 삿포로가 이제 처음이자 또한 다른 노선을 이끌어가는 또한 노선 처음 또한 시도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7월 1일부로 인천 삿포로 노선을 취향하면서 이제는 전격적으로 또 일본 노선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 11월 1일에요. LCC 최초로 일본 가고시마를 취향할 예정입니다. 자, LCC 최초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사실 여기는요.
아시아나 항공만이 단독으로 취항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는 것이 좀 막혀 있으니까 일본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형 항공사가 취항하는 곳에도 이런 저명 항공사가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이런 가고시마에 또한 취항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가고시마는요, 일본에 있는 일본 현지인들에게도 신혼여행으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가고시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유일의 그런 모래찜질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겨울철에 간다면 온천 여행으로도 굉장히 적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굉장히 가고시마를 현지 일본인들도 선호하는 곳이라 또한 이런 노선이 또한 취항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삿포로나 또한 가고시마에 이어서 12월에는요. 일본 미야자키나 오이타 노선에도 신규 취항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미야자키나 오이타 같은 경우는 자, 온천 여행으로 굉장히 다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야자키 같은 경우는요. 자,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또 우리가 남태평양의 그런 부분을 이 미야자키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여행들이 많이 갈 수 있고 풍부한 먹을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키나와 같이 미야자키도 가족 여행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곳이라 많이 다른 한국 여행들도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또한 갈 곳인 바로 이 오이타 같은 경우는요. 2014년에 한국인들이 거의 35만 9천 명 중에 절반을 차지했을 정도로 이 오이타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선호하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이타 같은 경우는 자, 이웃집 토토로라는 만화 영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이 되었던 토야마까지도 나오는 곳이라 여러분들 젊은 여행객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게 될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노선 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선회한 이스타항공의 대표적인 도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두 개의 지역마다 다 온천 등 좀 어떻게 보면 즐길거리와 체험거리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고, 자, 다낭에 이어서 삿포로, 그다음에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이타까지 계속해서 일본 노선으로 공략을 할 것이고, 자, 대형 항공사가 가는 노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갈 것인가에 대해선 이런 경쟁 싸움이 아마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시타항공은요. 2017년 하반기까지 일본 노선을 무려 8개 도시와 9개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본을 취항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고시마나 이런 미야자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로 상반기에는 다나 그리고 삿포로가 취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점을 정리해 드리는 거죠. 중점적으로 일본은 중점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그래서 특히 가고시마나 미야자키 같은 경우는 이시타항공이 국내 LCC 최초로 취항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발굴하고 또한 신규 취항함으로 인해서 이시타항공의 발전을 밀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시타항공의 안전에 대한 뉴스인데요. 자, 네 번째 뉴스로 안전에 대한 뉴스로 저는 꼽아 보았습니다. 바로 이시타항공의 IOSA 평가 재인증 소식인데요. 자, 이런 안전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뭐 굳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살펴봐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서비스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항공사 부분으로서는 이런 평가가 굉장히 자랑거리고 또 이것을 기사로서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5년에는요. IOSA 에디션에서 8번째 등록에 이어서요. 이번에 2017년에는요.
더욱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 항공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10번째로 재등록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IOSA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IOSA는 아이에타라고 부릅니다. 아이에타에서 개발한 항공안전심사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바로 아이에타, IATA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읽을지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IATA라고 읽지 마시고요. 아이에타라고 읽으시면 될 텐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개발한 안전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요 소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평가를 받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안전관리, 그다음에 운항 통제, 정비, 그리고 객실이나 운송, 화물, 항공보안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8개 분야에 대한 다각적 평가를 통해서 자, 이렇게 다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합격을 해야 이렇게 인증이 될 텐데요. 자, 이런 것이 어떤 부분에서 되었냐면 약 940여 개의 그런 품질관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안전교육 체계까지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것에서 합격을 해야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고요. 또한 객실이나 항공하고 운항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타항공이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940여 개의 그런 항목을 다 잘 평가했다는 것이고요. 통과를 했기 때문에 10번째의 재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시타항공이 IOSA 평가 재인증을 받으면서 또 훌륭한 부분을 한번 칭찬해 보고 싶으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31만 시간의 무사고 운항을 이어갔다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IOSA 재등록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고 항공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 LCC다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최상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시타항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뉴스로 이시타항공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SNS를 얼마만큼 자주 이용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라도 SNS를 이용하실 텐데요. 자, 보통은 인스타그램 사용하실 거고요. 페이스북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매체가 있으면 트위터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시타항공은요. 이번에 이시타그램이라는 것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2월 6일에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공식 계정을 열었는데요. 바로 이시타항공,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이시타그램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서 또 재밌게 또 승객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항공사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요. 자, LCC 업계 최단기가 팔로우가 1만 명을 돌파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단기간이라는 것이 바로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시타항공이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한 고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고객들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이시타그램을 오픈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면 사실 글보다는 사진이나 또는 자신의 여행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바로 사진일 텐데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을 또한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또 이시타항공도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들이 어디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 정보지에 대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한 여행 정보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현장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또한 고객에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 고객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스타항공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취향지 사진이나 여행 정보 그리고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마케팅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의 이스타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타항공은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보셨던 이스타그램뿐만 아니라 2월에는 온라인 고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그다음에 예약 부분, 그다음에 공항 서비스, 그리고 기내 서비스 등까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요. 또한 8월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 발권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안내를 또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상황도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또한 소통하고 있고요. 자, 스카이스캐너라는 항공권 검색 서비스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이스타항공도 저렴한 항공권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객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변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느냐는 기준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스타항공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SNS인 인스타그램과 팔로우하는 그런 또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과 함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온라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 고객이라고 하는 2030 트렌드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일 텐데요. 자, 일주일 만에 단기간으로 최단기간 팔로워들을 만들었던 이스타항공은요. 자, 블로그에서는 벌써 26만이라는 팔로워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는 23만이라는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위한 고객의 맞춤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 정보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형성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잘 알아서 또한 취향 정보 시스템으로도 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이스타항공의 페이스북 페이지거나 아니면 블로그 그리고 아마 인스타그램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소식인데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성 임직원의 활약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항공사나 뭐 여성들이 객실 승무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통 큰 항공사라 그래도 사실 10% 미만이 안 되는 것이 남승무원이고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승무원이고 또한 객실 승무원을 일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그렇게 객실 승무원 출신 여성 임직원이 상무로 또한 선임돼서 또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체 임직원 중에서 이스타항공은 약 41%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스타항공은 여성 우대하는 기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학벌이나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업 문화이기도 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임원도 탄생하는 것이고 또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탁해서 회사의 기업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뉴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성 임직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LCC 업계 최초로 여성 확인 정비사를 배출했습니다. 자, 확인 정비사가 무엇인지 제가 밑에 적어 놓았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항공기 정비 자격을 갖춘 정비사를 말하면서 지상 및 모든 작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런 정비사가 바로 이런 확인 정비사입니다. 자, 보통은 남자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또한 정비사를 남자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얼마만큼 항공료가 탑재되었고 이런 무게가 얼마만큼 밸런스가 맞춰져 있으며 자, 이제는 출발할 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사실 이륙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총 점검을 마치고 자, 기장님에게 자, 어떻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확인을 하는 확인 정비사를 자, 여성 최초로 이스타 항공에 배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누가 성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다면 이제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타 항공의 모습일 텐데요. 자, 이렇게 이스타 항공은요. 정비사 인원의 10%가 여성 인력이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타 항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정비사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1%가 여성 인력을 차지했다는 항공사가 바로 이 이스타 항공이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껏 자기 마음껏 실력껏 성장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2017년 정기 인사를 통해서 자, 이주연 객실 본부장이 상무로 승격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한 뉴스였습니다. 자, 객실 본부장까지 사실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주연 객실 본부장은 이제는 본부장이 아니라 자, 임원급으로 상무로 승격이 되었다는 가장 큰 뉴스였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스타 항공의 전체 객실 본부를 맡고 있는 분인 바로 이분께서 자, 450명의 객실 본부를 이끄는 그런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무로 또한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스타 항공에서 최초 여성 임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전에도 사실 굉장히 다른 업적을 또 많이 만드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희호 여사께서 방북을 하셨을 때 수석 사무장으로도 함께 수행하셨던 분이셨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기내 서비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 역할을 맡으셔서 잘 이끄셨고요. 그다음에 이스타 샵이라는 기내 판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자, 회사의 수익을 높이셨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에 굉장히 기여도도 많으셨던 분이 바로 이 이주연 본부장이셨는데요. 자, 이렇게 능력과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더니 항공사 최초로 자, 이스타 항공 최초로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항공사에서도 여성 상무가 객실 승무원 출신으로서도 있었는데요. 이스타 항공에서는 이렇게 최초로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됐던 부분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상무가 되셨던 부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저비용 항공사만의 개방적인 인사 정책이랑 열린 경영 때문에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히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분께서 더 하시겠다라는 것이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한 향상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더 노력해서 이스타 항공이라는 기업의 회사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하고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더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객실 본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객실 본부가 단 하나의 또 뭐 그룹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기내 서비스나 아니면 케이터링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도와주는 일반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다 이해하고 또한 수행할 수 있어야 이 자리를 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업무에도 모든 이해를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회사의 이익을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을 또 연구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내셨고 또한 또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국문 슬로건이 있으셨죠? 기분 좋은 만남, 네, 국민항공사 이스타 항공도 바로 지금 보여주시는 이주연 객실 본부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이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자기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한다면 바로 상무 등 이렇게 임원으로까지도 승진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열린 정책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타 항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 열심히만 한다면 아무래도 임원까지도 승진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6번째 뉴스로 여성 임직원의 활약상 그리고 여성 정비사, 확인 정비사의 활약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7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예, 바로 7번째 뉴스는요. 유플라이 얼라이언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유플라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저비용 동맹체가 되겠습니다. 제주항공을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10대 뉴스에도 나왔었죠. 네, 제주항공도 벨루 얼라이언스라는 항공 동맹체가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번에 이스타항공은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항공사보다 가장 먼저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동맹체를 이루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협력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스타항공이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동맹체뿐만 아니라 공동 운항 면에서도 사실 이스타항공이 티웨이항공과 김포 송산 구간에 대해서 공동 운항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국내 항공사와의 공동 운항이랑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 세계를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타항공의 그런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 구간을 연장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플라이 얼라이언스가 자, 어떤 항공사랑 연결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장거리 구간까지 가고 있는지 다구간 노선을 어떻게 운항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월 출범을 하였고요. 홍콩과 중국에 거점을 둔 다른 타 항공사랑 이제 연맹을 맺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 저비용 항공사 항공 동맹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바로 유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가입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해서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 럭키에어, 웨스트에어, 우르무치 항공 등 5개의 항공사가 하나의 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초 저비용 항공사가 포함된 유플라이는 그러면 어떻게 다구간을 운항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인천에서 홍콩까지 이스타항공을 타고 가셨다면요. 그전에는 홍콩에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셨을 때 뭐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셨던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는 이제는요. 이스타항공에 예약을 한다면 인천에서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다른 구간까지 한 번에 전화로 연결할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요. 홍콩을 도착해서 치앙마이나 쿤밍, 나트랑 구간을 다른 항공사로 또 전화를 걸어서 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한 번의 전화로 이스타항공을 통해서 홍콩에서 이런 치앙마이, 쿤밍, 나트랑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이스타항공을 통해서 갔다면 거기서 다시 도쿄나 오사카, 그다음 후쿠오카에서 홍콩까지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사를 통해서 또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정해진 구간뿐만 아니라 그 구간에서 다시 여행을 시작해서 다른 노선과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다구간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항공 동맹체입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소식은 이렇게 기존 6개의 노선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 3개 노선까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인천에서 홍콩까지 갔죠. 그래서 홍콩에서는 자, 시엠림이나 푸켓 그리고 치앙라이까지 3개 노선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6월에는요. 이제는 유플라이를 통해서 자, 6개가 아니라 이제는 9개의 인터라인 노선을 가게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국 치앙라이 같은 경우는요. 국내 항공사로서는 아직 가지 않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터라인 통해서 최초로 운항을 하는 단독 노선이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가 가지 않는 노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운항을 만들고 또한 노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항공사가 성장하거나 고객을 더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뉴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플라이 얼라이언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머무는 것이라도 최대 15일까지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머무른 다음에 여기서 15일 정도까지 여행을 하면서도 다시 치앙라이나 치앙마이, 그다음에 쿤민 같은 다른 노선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간 다구간 여행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뉴스로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다른 항공사가 하지 않는 인터라인 전용 카운터가 있어서 편리한 수속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는요. 성인과 소아에는 20kg, 또 유아에게는 10kg의 무료 위탁 수화물이 혜택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스타항공에만 적용이 되고 다구간 노선을 연결하는 다른 항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과 소아의 20kg 그리고 유아의 10kg 적용되는 무료 위탁 수화물이 다른 구간을 이용하는 홍콩 익스프레스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 위탁 수화물이 다르다고 할 때는 추가 수화물에 대한 요금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없고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한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항공사가 연합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인터라인 노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또 이렇게 확대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치앙라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항공사가 가지 않는 치앙라이를 이렇게 인터라인 통해서 이스타항공을 예약하고 다른 항공사를 통해서 한번 가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번째 뉴스로 탄력 근무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의 여러 장점이 지금 보여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17년 4월에는요, LCC 항공업계 유일 탄력 근무 제도를 시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탄력 근무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일일 8시간 일하는 것이 보통 맞지요. 그리고 일주 40시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또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근무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직원들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의 이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출근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일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의 탄력 근무 제도였는데 LCC 항공업계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요? 자, 그래서 사내 제한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제한이 좋을 것인가, 어떤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객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내 게시판이나 주니어 보도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 제안이 바로 이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직원들이 고객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과 먼저 소통하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요. 이런 좋은 제도에는 또한 포상도 지급한다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높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능력껏 자기가 편한 시간에 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탄력 근무제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은 굉장히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렇게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고 자유로운 캐주얼 룩을 입을 수 있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면서 승객을 맞이하고 또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들이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또 운영하고 또한 월급날 정시 퇴근을 또한 굉장히 또 독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투게더 데이라고 만들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탄력 근무제도뿐만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한 고객 만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겠다. 그런 또한 기업 문화를 일궈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의 8번째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뉴스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자, 국제항공운송협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아이에타 가입입니다. 자, 아이에타에서 또 실시하는 항공안전 시스템 프로그램에도 합격을 해서 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7월에는요. 이런 평가를 하는 협회에 정식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9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항공운송협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영어로 약자를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이라고 국제적으로 자, 항공하는 어느 항공사든 국제적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런 항공사들이 들어가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길 텐데요. 자, 이런 회원에 정식적으로 가입하고 그런 자격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에타의 기준에 맞는 항공사로 인정이 됐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에타는요. 119개국 268개 국제항공사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들이 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만들어내는 또한 그런 규칙에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에타는요. 항공운송에 대해서 항공량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운송량을 또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항공운송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 집계를 해서 발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자,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항공사도 사실 아이에타 기준으로 몇 위를 했다. 자, 민간 항공사 여객량 수송 기준, 자, 항공사 화물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요즘에 많이 낮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항공사가 국제항공사로 인정이 되었고 또한 이런 전체적인 협회에 포함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타항공은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7월에 가입하고 정식 회원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또한 더 큰 항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타라는 국제항공협회, 항공운송협회에 가입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요. 또한 다른 항공사와 함께 그런 관련된 문제를 볼 수도 있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9번째 뉴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이렇게 가입한 이스타항공은요. 한층 강화된 아이에타 회원의 필수 자격인 10번째 에디션에 통과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타 회원이 굉장히 된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자, 국내에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연히 이 아이에타 회원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거고요. 자, 사실 이스타항공은요. 이렇게 아이에타의 LCC, 국내 LCC로는 2번째 회원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입한 항공사가 바로 티웨이 항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에타에 가입한 국내 LCC 2번째 회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운항하는 아이에타 회원사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이렇게 4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수준의 높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과 함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올해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한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이렇게 아이에타에 가입하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또한 국제 수준의 그런 능력의 항공사로 성장이 되고 있고요. 또한 승객을 계속적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매출을 5천억을 돌파하겠다는 또한 계속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타항공이 글로벌 국민항공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이 올해 2017년 10주년을 맞이해서 더 발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아이에타 협력을 통해서 안전 운항을 하는 항공사로서 최선의 안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스타항공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10번째 뉴스로 항상 제가 말하고 있는 채용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스타항공은요.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그래서 두 번의 그 채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하반기가 채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내년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살펴보시면서 내가 언제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자신의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시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객실 승무원 채용 분야에 대해서 하반기 채용했을 때 어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은 550점 이상을 맞으면 됐고요. 또한 공인 성적이 550점에 준하는 성적이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은 550점을 맞고 또 다른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익 550점에 준하는 점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 레벨 5거나 오픽 IM2 정도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항공사랑 조금 다르게 탭스 451이거나 토플 63점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사실 550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또 준비를 해서 응시를 하시면 또한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학능력 우수자인데요.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기타 개인 특기 보유자가 굉장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항공사는 컴퓨터를 보거나 노트북을 보면서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것을 아마 한 번이라도 시험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항공사는 아무것도 없이 종이와 연필 하나 갖고 이름 적고 그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바로 보여주고 거기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스타항공인데요. 서류가 접수가 돼서 서류 합격이 되면 시물 면접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합격이 되면 임원 면접으로 이어지고 임원 면접 후에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2016년에는 영어 구술 테스트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무원으로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테스트가 이스타항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영어 테스트에서 조금 점수가 누락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영어는 공부를 하시는 것 좋고 말하는 구술 테스트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은요 이렇게 5가지의 항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과정을 기술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항공사는 묻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스타항공을 지원하는지 또 이스타항공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꼭 적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10대 뉴스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 이스타항공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 적어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입사 포부. 자, 이 항공사에서 나는 어떤 승무원이 되겠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입사 포부를 잘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세부 경력 사항이 있는데요. 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조교를 했던 어떤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서 또 이것이 경력으로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없다면 적을 수가 없긴 하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5번째 항목까지 잘 적성을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타항공의 다른 항공사와 조금 차별된 것이 하나가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2017년에도 열렸는데요. 취업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통해서 객실 승무원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전북 대표 기업이 바로 이스타항공인데요. 전라북도의 취업 오디션을 참가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또한 굉장한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1등이 된다면 최종 선발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만약 2위를 한다라고 하면 임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류나 1차 실무 면접도 패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런 자병 챌린지 통해서 객실 승무원을 4명이나 채용했는데요. 자, 올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또 이런 자병 챌린지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자, 12명의 본선 중에서도 1, 2, 3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이렇게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열심히 토익 공부해서 말하는 거 해도 좋지만 이런 자병 챌린지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타항공 장점을 말한다면 다른 타 항공사는 2년의 계약직이거나 짧게는 1년입니다.
그런데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짧은 계약직 기간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스타항공입니다. 이렇게 6개월 근무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짧은 인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타항공이 말하고 있는 인재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 바로 이스타항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 중시하고 본인의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이스타항공에서 본인이 충분히 발전할 수도 있고, 또한 오늘 보셨던 것처럼 임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항공사가 바로 이스타항공입니다. 이렇게 이스타항공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서 짜릿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이 되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